한파로 인해 기온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우리 몸이 갑작스럽게 추위에 노출되면 혈관이 좁아져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급성 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평소에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있다면 야외 운동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네, 겨울철에 조심해야 할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성모병원 신경외과 한영민 교수 전화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영하권에 머무르는 강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우선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나요? 일단 추위에 노출되니까 우리 피부에 있는 그러한 말초 혈관들이 수축되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심혈관계에 어떤 부담을 주고,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는 또 혈압이 올라갈 수 있고, 오히려 또 혈압이 정상인 분들도 약간의 혈압 상승 같은 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철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이 다른 계절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질환은 또 위험한 질환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체의 변화에 대해서 좀 조심하셔야 되죠. 예, 피부의 말초 혈관 수축이나 혈압 상승 등의 효과가 있을 건데, 그렇다면 요즘과 같이 매서운 찬바람이 부는 겨울철에 특히 조심해야 할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같은 것들은 생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장 조심해야 되고요. 예. 또 날씨가 추운 계절에는 이제 우리가 노약자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나 또 이제 어린이들, 이 길에서 이제 추우니까 운동량 부족하고 미끄러우니까 넘어져서 이제 골절살 당하고 외상을 당하고, 이러한 외상과 심내 혈관 질환들이 잘 생기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뇌혈관 질환 또 여러 가지 골절 등의 부상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셨는데, 이 날씨가 조금 추워지면은 이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심장 질환의 발생률이 좀 높아지니까 좀 우려가 되는데요. 이 기온과 이런 질환들 사이에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원래 체온 하나만 봤을 때, 보통 1도 정도의 상하, 올라간다든가 내려가는 게 크게 지장은 없는데요. 우리가 혹한에 이제 장기간 노출되면 우리 몸의 체온 조절 능력이 상실돼서,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저체온증,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많으신 우리 고령의 어르신들 추위에 장기적으로 노출돼서 저체온증으로 이제 위험한 지경 또 사망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심내혈관의 부담이 높아지니까 우리가 혈전성 뇌경색이라든가 또는 혈압이 올라가서 생기는 이제 뇌출혈, 심근경색 등이 잘 생기고, 일단 이 보온이 철저하지 않으면 체온이 1.5도 이상 하강되면 지금과 같은 이런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직접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혈압이 상승되고 또 체온 조절 능력이 조금 떨어지면서 급성 질환으로 이어질 확률이 크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혈압 변화와 체온 조절 능력의 상관관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혹한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우리가 일사병은 이제 거꾸로 이제 더위에 노출되는 거고, 그래서 말 그대로 추위에 노출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압이 체온이 1, 2도 변한다고 해서 혈압의 직접적인 연관하고 상승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 추위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이 말초혈관이나 이런데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심혈관계의 변화가 돌아오게 되고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 하죠. 네. 그래서 체온 조절 능력과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시간 혹한에 노출돼서 이제 동사나 이런 걸로 노출되는 게 더 위험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래도 혈압에 조금 영향을 주긴 하니까 평소에 좀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나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외출할 때 좀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추운 날씨에 갑자기 혈압이 높아지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원래 그 건강하신 분들은 이제 그 추운 혹한에 노출되지 않게 이제 의복이나 이제 추위에 노출되는 특히 두부, 모자나 이런 걸 사용하고요. 특히 목도리 같은 걸로 바깥에 노출되는 목 부위를 보호해서 일단 체온이 하강하는 것을 막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 혈압 환자들은 일단 겨울철일수록 특히나 더 혈압약을 빠뜨리지 않고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방한용품 활용하시고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요. 네. 이 추위가 당뇨병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이게 그 추위에 우리가 당뇨 환자들은 이제 당 조절을 잘 하기 위해서 적당하고 규칙적인 운동이 반드시 필요한데 혹한에 이제 대부분 이제 바깥에 말 그대로 이제 운동하는 양이 확실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당뇨 환자분들 이제 그 당 조절이 잘 안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뇨가 조절이 잘 안 되면 또 그에 따른 또 합병증이 올라가니까요. 당뇨 환자분들은 겨울철에 특히나 이 운동과 식생활에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계절에 비해서. 예. 당뇨 환자분들은 운동량이 부족하면 어쨌든 혈당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운동을 좀 주로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우리 젊은 분들이야 뭐 크게 걱정 안 하는데요. 우리 고령의 환자분들께 어떤 추운 날씨에 이제 바깥에 나가서 좀 이렇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그 자체가 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권해드리는 것은 일단 실내에서 바깥에 외출하시기 전에 보통 이제 한 10분 내지 20분 정도 가벼운 이제 스트레칭이나 체조 같은 거를 해주시고 약간의 열감을 느껴서 이제 좀 몸이 부드러워진 다음에 이제 충분한 방한 의류를 착용하시고 이제 외부에 외출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내에서 가볍게 체조 같은 걸 하는 게 도움이 되죠. 네, 뭐 너무 과한 운동보다는 조금 스트레칭처럼 이게 간략하게 좀 몸을 풀어줄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추운 날씨에 이렇게 있다가 집에 들어와서 곧바로 이렇게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갑자기 좀 체온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니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괜찮은 걸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날씨가 더운 데로 들어오셔갖고 뜨뜻한 물로 했을 때 자율신경계의 급격한 변화는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예. 따라서 너무 온도가 높은 그러한 온수로 하지 마시고 이제 뜨뜻할 정도로 느끼는 그러한 온수로 이렇게 샤워나 목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급격한 체온 변화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험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겨울철에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을 예방하고 또 매서운 한파에 맞서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도 전해주시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혹한에 장기간 노출되는 것은 반드시 위험하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나 고령에 또 특히나 어떤 질환이 있는 분들은 외출하실 때 꼭 방한의를 반드시 챙기시고 그 다음에 외출하시기 전에 가볍게 스트레칭이나 체조로 반드시 몸을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 환자나 당뇨 이렇게 기존에 성인병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 주치의랑 상담해서 약물 치료를 다른 계절보다 조금 더 철저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특히나 고혈압이나 당뇨 또 뭐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있는 분들은 추운 날씨에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는 급격한 온도 변화 각별히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성모병원 신경외과 한영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출할 때 보온에 신경 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얇은 옷을 여러 겹쳐 입으시고 또 모자나 장갑, 목도리 꼭 챙기는 거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바깥 날씨가 굉장히 추운 만큼 실내에서 틈틈이 운동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과도하게 운동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신체 활동을 조금씩 늘리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